제가 그 언론 인터뷰에서 박범계 장관, 법무부 장관 그 지명에 대해서 원내 대변인으로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법무행정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선발 투수로서 돌직구형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마무리 투수로서 여러 볼 배합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범계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법무행정,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마무리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변화구를 잘 못 던지는 사람입니다, 의원님. 예. 여기 우리 야당 의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시대적 환경과 조건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추미애 장관님도 저보다 훨씬 정치적 경력이 길고 깊습니다. 변화구도 잘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 있습니다. 본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시대적 상황이 직구 말고도 다양한 구질의 변화구도 활용하라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를 살펴보면 역사적 반복이 되는 사건들을 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정치 군인이라는 말을 요즘에 들어보셨습니까? 참 오래전에 회자했던 말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정치 군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1963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 지나서 1979년 12.12 내란 사건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하나의 중심에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정치 검찰이 언제 없어지냐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당에 있었던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93년도에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당시에 정치군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사회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63년부터 해서 93년 30년간 유지됐던 그 용어가 93년 이후에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자, 반면에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철원이 이제 검찰의 권한을 상당히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치 검찰들이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쓰여지냐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정치 검찰이 한국 정치에서 상수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모든 검찰 구성원들이 다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부 검찰이죠. 일부 검찰이었겠습니다. 예. 자, 이 정치 군인과 정치 검찰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 개입을 해서 정권 창출까지 하는 힘을 가졌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치 검찰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한번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정치적 이슈가 되죠. 알고 계시죠? 근데 BBK 사건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졌는데 당시 2000년 이명박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BBK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라고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한나라당 당원 당규상을 보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명백한 증거와 사실을 부인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죠.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불기소 당시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판사 출신이실까요?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고요. 예.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도 가장 천착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또 아이러니한 문제가 뭐냐면 당시 대법관 출신이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죠. 대선 후보로서 다시 등장합니다. 정계 은퇴했던 사람 왜 등장하냐? BBK 이 기소 사건 자체가 기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명박 후보가 후보 박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에 서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불기소 처분이론으로 이명박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결정적 기회를 누가 되냐면 정치 검찰이 실질적으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때 한국 정치의 비극이 잉태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한 검찰 이 부분이 사실 정치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를 또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 검찰의 출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이 보수당의 이제 원류시죠. 하나의 책결을 통해서 정치 군인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정치 검찰을 없앨 수 있었던 거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를 이뤘었던 것이죠. 저는 박범계 후보자의 역사적 소명은 한국의 정치 검찰을 없애라는 소명이 나왔다. 이 출발에서 저는 마무리 전략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박범계 후보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 군인이 없어야 마땅하듯이 정치 검찰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국민 일각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검찰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우리 박성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그러나 대다수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이 하는 일, 업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인권보호와 적법 절차, 사법 통제에 맞춰가면 저는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일부 정치군인 정치검찰을 얘기하는 건데 정치 개입을 하고 정권 창출까지 하는 사람을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군인을 청산을 하면서 문민 통제를 강화했듯이 지금의 시대의 과제는 정치 검찰을 없애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관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시대적 물결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언급. 예, 맞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민주적 통제 맞고요. 저는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보다는 이곳 법사위장에서 제가 규범적 통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박성준 의원님 지적처럼 우리 지금 법무부가 약 45% 정도의 탈검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가속화할 뿐더러 법무부의 소위 규범적 통제의 기준들이 일선청에 우리 검사들에게 업무의 성격 변화와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